오늘은 뭐 추정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거 추정기도 굉장히 중요한 현대 제어에 있어서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LQR을 책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3번 정도를 강의를 했었죠. 근데 뭐 이 관측기 내용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하나의 큰 토픽이라서 아마도 2번, 3번 정도의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여기 제가 서론처럼 써 놨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현대 제어를 이루어 놓은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뭐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제 칼만이라는 분을 꼽고 싶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네요. 1930 년에 태어나서 2016 년에 세상을 떴고, 그보다 칼만보다 7살, 아니 7년 뒤에 태어난 루엔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냐 하면, 이 관측기라는 것을 이 루엔버거, 그러니까 추정기라는 건 사실은 관측기나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루엔버거가 이것을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칼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같이 뭐 강의를 듣고 있는 중에 문제를 하나 제안했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루엔버거가 주말에 이 관측기라는 거, 추정기를 유도했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일종의 좀 굉장한 수재죠, 수재. 천재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루엔버거도 쪼끔 정리를 해 놓은 게, 따로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루엔버거 젊을 때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인제 여기 좀 들어가 있고요. 위키피디아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칼만 여기 뭐 이 양반들이 쓴 모든 문헌을 다 쓴 건 아니지만, 이제 주요한 걸 보면 칼만의 중요한, 뭐 하여튼 이것보다 많아요. 그런데 칼만이 1960 년에 A New Approach to Linear Filtering and Prediction Problems 해 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소위 이것이 그 유명한 칼만 필터를 여기다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를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 인공지능 분야나 또 로보틱스나 이런 데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제어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 칼만 필터입니다. 필터. 자, 그런 유명한 논문을 1960 년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963 년에 굉장히 긴 논문인데, Mathematical Description of Linear Dynamical Systems. 여기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저기 가제어성, 컨트롤러빌리티, 그다음에 우리 인제 이 관측기, 또는 추정기, 이걸 배우면서 또 나오겠지만, observability, 가관측성,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상태 공간에서의 우리 시스템, 이 다이나믹 시스템을 어떻게 기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집대성을 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나오고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이제 붐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7 장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게 이제 60 년대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 놓은 이 뭐냐면, 그 후 1964 년에 이제 루엔버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루엔버그라는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아까 1937 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27 살에 논문이 나온 건데, 논문을 내려면 길게는 한 1년 걸려요. 저도 한번 예전에 내 봤는데, 그러니까 26살 정도에 이 논문을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observing the state of linear system.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의 상태를 들여다보기, 관측하기, 이런 얘기죠. 이런 논문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이 추정기 또는 관측기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여기 발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저는 처음 생각에 이런 논문도 한번 우리 읽고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원 과정이면 원전 논문 같은 것들을 자꾸 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필요하면 제가 이걸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잠깐 볼까요? 네, 여기서 제가 얘는 좀 좋고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내가 뭘 잘못 썼네요. 오브저버 하고 쳐볼게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논문들이 쫙 그 문헌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논문들을 보면 요거는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서베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쭈리 공대에서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건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랑 별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루엔버그 아까 64년이라고 그랬죠. 이거 딱 보면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Observing the State of Linear System 해가지고 이 사람 보세요. 데이빗 루엔버그인데 스튜던트 멤버예요. 박사과정이었겠죠, 뭐 그죠? IEEE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기 전자 공학자 학회죠, 하나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이렇게 딱 놓고 y 닷 이퀄 뭐 y라고 표현했네. x가 인풋이고 y가 출력인 셈이죠. 스테이트 벡터네요. x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뭐 줄줄줄줄 썼어요. 그죠? 예, 오브저버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루엔버그라는 사람이 처음 쓸 때 그 뭐라 그럴까, 이 알고리즘, 이 기기의 명칭은 오브저버, 관측기예요, 사실 원래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런 논문들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거에 영향을 주는 사전 이 다리를 놓은 사람,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또 앞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칼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상태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었다.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 칼만 필터를 보면 이 칼만 필터를 좀 그 간략화한 느낌이 들어요. 오브저버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이 루엔버거가 이 오브저버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게 손글씨를 써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항상 이걸 플러그인이 안 됐다고 몇 번이고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미러링 하는 건데 이게.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쉐어. 예, 이제 저는 여기서 미러링을 하고요. 고르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땀이 많이 나네요. 밖에 굉장히 춥죠?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집에서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덥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오늘은 여기 이 PDF를 가지고 손글씨를 써가면서 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추정기, 여기 이제 추정기라고 썼죠. 원래 앞에 상태 추정기가 빠진 겁니다. 상태를 추정하는 거예요. 또는 상태를 관측하는 거. 아까 observing the state 그랬죠. 잠깐만. 여기 루엔버그가 observing the state 뭐요? over linear system. 그죠? 선형 시스템의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태 관측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이라는 그 말의 뜻이 이게 짐작이 가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걸 거다 하고 얘기하는 게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에서도 이 추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실제로 estimate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estimate는 물론 형태는 동사인데 명사로도 써요. 동사로서는 추정하다겠죠, 당연히. 근데 estimate하고 명사로 쓰면 추정치, 추정치하고 뜻이 될 겁니다. 어쨌든 추정값,
추정한 우리가 추정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값이 100인데 우리가 통계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 샘플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99.5예요. 그러면 그때 추정치는 실제 값은 100이지만 추정치는 99.5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값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태 공간 얘기를 쭉 해왔는데 하나의 큰 엄청난 그 가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우리가 7.6절에서 7.6절에서 이제 상태 피드백이니 뭐니 배우기 시작했는데 항상 했던 게 전 상태 피드백이에요. 풀 스테이트 피드백인데, 자, 이거는 상태를 전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를 안다는 건 뭡니까? 그 x1부터 뭐 xn까지 n개가 있다고 하면 그 상태를 다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실제 플랜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게 다 안다고 가정하는 게 결국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좀 더 설명을 하면 상태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센서가 너무 비싸거나 비싸서 못 붙이거나 아예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경우. 자, 원자력 발전소 내에 뭐 노심의 온도를 잰다. 뭐 재는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실제 알고 싶은데 그 센서를 붙일 수도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고. 자, 그럴 때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정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된 상태 전체 또는 일부로부터 시스템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뭐 기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실제 물리적인 기계는 아니죠. 그냥 알고리즘,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추정하는 거니까. 원래 실제 뭐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상태 추정은 실제로 가능하고 상태의 구성은 상태 공간 재설계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7.6절에서 한 거는 피드백 시스템이었어요. 피드백 컨트롤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거하고 약간 다른 관점이에요. 추정기는, 상태 관측기는. 자, 제어기는 뭡니까? 우리가 제어 가능하다는 말도 배웠는데, 그 상태 변수는 어떤 플랜트 안에 숨어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그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이 책의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이 교과서에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게 그거였고, 그런 주파수 영역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7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상태 변수 X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자, 그럼 제어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가제어성은 뭐죠? 가제어성은 이 입력유를 가지고 X를 원하는 상태로 보내줄 수 있다. XF 뭐 이렇게. 이게 그러한 입력이 존재하는 것이 가제어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제어라는 거는 입력을 사용해서 이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죠? 우리 상태 변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입력을 조절을 해서 출력을 바꾸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상태 변수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렇다면 관측기는 뭐냐 하면 관측기는 출력을 통해서 이렇게 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에요. 입력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고 출력을 통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플랜트를 생각을 하면 말이죠. 우리가 그 입력도 물론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어하는 사람이 입력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 당연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걸 입력을 줬을 때 이 출력이 어떤 값이 나오냐를 보고 상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약간 서로 반대, 그러니까 어떤 말 뜻에서 반대라기보다는 이 작용하는 어떤 이 관점에서 제어기와 관측기는 조금 상대되는 느낌이 그래서 있습니다.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관측기에서도 전차수 추정기, 여기서 전이라는 건 모두 쓴다는 뜻이죠. full.
full order estimate.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추정기, 뭐 관측기도 마찬가지지만 추정기라고 표현할 때 그 상태, 거기도 이제 상태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 상태 변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어떤 미음방 정식으로 표현할 때 그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상태 변수를 x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x를 추정하는 추정했을 때 그 값을 이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해서 관습이죠. 습관인데 통계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추정치는 그 변수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요. 곡갈 같은 모자. 우리가 영어로 부를 때에도 이거를 x 햇이라고 부릅니다. x 햇이라고 그래요. 모자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변수에 이렇게 햇을 씌운 것은 그 변수를 추정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 추정기를 설명할 때 추정기의 상태 변수를 x 햇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전차도 추정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똑같죠? 원래 시스템은 x 다디콜 ax 플러스 bu.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력은 똑같아요. 이건 입력은 왜 알고 있냐면 해트가 없느냐. 여기 해시 없죠? 지금 없는 건 당연히 그 제어하게 되면 제어를 한다는 거는 입력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u는 똑같이 언제나 알고 있고 추정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래 시스템은 말이에요. 이렇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u가 들어가서 뭐 ab라는 뭐 여기 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si-a의 인버스에 b 이렇게 하면 여기다 u를 곱하면 x가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 c 행렬을 곱하면 되니까 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모양인데 우리가 입력만 알고 지금은 전차도 추정기라는 것은 x 해트가 우리가 a, b는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a, b 이 계수들 이거는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 c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이런 그 미음방 정식 꼴을 꾸며서 그 원래 시스템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원래 x는 구할 수가 여기서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추정해내는 방정식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일종의 원시적인 관측기를 만든 겁니다. 추정기를 만든 거예요. 자, 몇 번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맥락에서 추정기와 관측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지금 U가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밑에를 먼저 볼까요? 자, A, B 그리고 UT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Y를 추정한 게 Y 해트가 돼요. 마치 X를 추정한 게 X 해트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입력을 줘서 우리가 Y와 Y 해트가 같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원래 실제 값과 이, 이 추정치가 같은 게 우리의 목표예요. 관측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예, 이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위에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여기 빠진 게 뭐죠? 이게 실제로는 n차의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n개의 미분 방정식이 모여 있는 건데 하여튼 미분 방정식이니까 여기 벡터로서 이 초기치가 주어져야 돼요. 그죠? 예, 초기치 여기도 해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측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시스템에선 이 시스템의 벡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x가 벡터고 n 벡터고 이 초기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풀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림에 있는 이 관측기로서 우리가 추정하는 y 해트가 y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예, 형태는 똑같고 둘 다 미분방 정식 똑같이 생긴 미분방 정식인데 그러면 뭐가 같으면 돼요?
초기치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 옆으로 좀 가볼게요. 옆으로 가서, 자, x 닷 equal ax 플러스 bu. 지금 시간 t는 다 생략했죠. 여기에 초기치가 x 제로라고 합시다. 이 초기치는 x의 t0인데 t0를 0이라고 놓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었죠? xt는 exponential at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여기 x0는 x0 그 첨자로 쓸 수 있으니까 x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이 0으로 하니까 좀 그 잘 보기가 좀 그러네요. t0로 합시다. t0 미안합니다. t0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로 그러면 네, 초기치 제로. 그 다음에 t0에서 t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뭘 썼죠? exponential a에 t 마이너스 t0 t0가 아니고요. 타우 컨버전을 써줘야 되거든요. 곱하기 u 타우 d 타우인데, 자,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뭐였죠? 여기 보시면은 이 x와 상태와 입력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비행렬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똑같이 x 해트도 ax hat 플러스 bu 이런 방정식 모양을 가지잖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x 해트의 초기치는 x 해트에 그 t 대신에 t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방정식 풀면 어떻게 돼요? x hat 뭐 저기서 사실은 이렇게 괜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x 대신에 x hat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가 빠졌습니다. 여기 고치면서 그건 또 안 고쳤네요. 뭐냐 하면 어떻게 되죠? exponential a의 t 마이너스 t0 t 마이너스 t0 곱하기 x0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exponential a는 a의 그 지수함수 뭐 구하는 거 그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트랜지션 행렬, 그 천이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s 들어가고 t0 t exponential a는 알고 있으니까 t 마이너스 타워 똑같아요. 여기는. 자, 그러면 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만약에 요게 같으면 요게 같다 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알고 있다. x0다.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은 이게 xt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다 같고 똑같아요. 그죠? 이게. 자, 수식적으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초기치를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초기 조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왜? 그것도 이 플랜트 속에 들어가서 상태가 어떤지를 다 재봐야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추정할 수 없으면 오차가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원래는 뭐 1인데 우리가 0으로 놓고 시작하면 그만큼 달라지는 거고, 이게 지멋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형태가 오픈 루프예요.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피드백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형태, 지금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개루프, 오픈 루프 오브저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치가 다르면은 그냥 지 갈 대로 각각 가는 거예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관측기는 관측기대로. 운이 좋아서 저 플랜트의 초기치를 딱 알아서 그거를 이쪽 관측기의 초기치로 딱 넣어준다면 그건 뭐 똑같이 가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 플랜트에는 여러 가지 외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외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 초기치를 아무리 맞춰줘도 우리가 이 관측기는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나 똑같이 이제 그 외란 없이 값을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이 플랜트는 여러 가지 외란이 들어올 수 있고 잡음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치를 맞춘다 할지라도 이 관측기의 게르프 관측기의 출력은 추정치는 실제 값을 따라가기 어렵겠죠. 예. 그다음에 뭐 여기 지금 이 시스템에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x 이퀄 여기요. x 닷 이퀄 x 닷 이퀄 a x 핫 뭐 이 시스템의 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속도라는 거는 얼만큼 빨리 수렴해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거를 여기서 볼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 시스템을 스칼라라고 합시다. 스칼라면 어떻게 돼요? 벡터가 아니고 이거 다시 써오면 exponential a t 마이너스 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x0 이게 다 스칼라고. 자, 여기는 놔둡시다. 그러면 이 과도 상태인데 이게 과도 상태가 빨리 없어지게 되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시스템이 추정기에서도 이 원래 시스템을 쫓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지수함수 꼴이 붙어 있잖아요. 지수함수 꼴이 붙어 있고 이게 빨리 0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빨리 0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에 이게 이제 복소수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의 리얼 파트가 저기 실수부가 굉장히 0보다 작아야 되고 물론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크기가 A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S평면에서 극점이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없어지는 거고 가까우면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극점 말하자면 이걸 확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극점의 A 행렬의 극점에 따라서 이 수렴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픈루프를 해놓으면 A는 원래 원래 플랜트에 A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수렴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수렴 속도가 너무 느려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거라고 단정은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A, B, E 계수들의 작은 오차도 추정을 어렵게 한다 하는 거는 이런 외란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마치 이 A나 B를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플랜트에서 A, B라는 게 뭐냐면요. 그 오래 쓰게 되면 이렇게 좀 그 값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지우개를 새 거를 사서 직육면체로 있는 걸 많이 쓰면 이게 닳아서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에이징이 된다고 그러죠. 기계도 오래 쓰면 그런 고유한 그런 수치나 사양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제어에서는 뭘로 봅니까? 잡음으로 볼 수도 있고 외란으로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작은 오차들도 여기서 용납을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조금만 그런 게 있으면 아무리 초기치를 맞춰 놓았다 할지라도 이건 딴 데로 가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자, 이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한 그 얘기 하나는 추정오차라는 거, 추정오차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추정오차는 여기 그 정의를 썼습니다. 뭐죠? 실제 값에서 그 추정치를 빼낸 거. 당연히 그게 에러죠, 에러. 우리가 말하는 오차예요. 우리말로는 오차고 영어로는 에러인데 또 그거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예, x tilde
TILD, X tilde라고 씁니다. 그래서 X tilde, 즉 이 추정 오차는 실제 값에서 추정치 당연히 그게 맞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정식도 생기겠죠. 그죠? 어떻게 돼요? 예. 아까 그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방정식과 이거 실제 방정식이고 요거는 추정기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그 좌변과 우변을 서로 빼보아요. 빼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좌변을 빼보면 x hat 마이너스 x x 닷 마이너스 x hat 답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ax 플러스 bu 마이너스 a hat 플러스 bu 이렇게 빼봐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x 마이너스 x hat에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 tilde를 미분한 게 되죠. 그죠? 요거는. 자, 그러면 이쪽은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자, 여기서 보니까 bu는 없어져요. 그죠? bu는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a 묶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x hat. 그러니까 요거는 a의 x tilde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요 식이고요. 여기 식을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여기에. 그다음에 초기치는 초기치는 이게 0이 아니죠. 왜 0이 아닙니까? 이 x tilde 제로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x tilde라는 건 실제 x 제로에서 x hat 제로를 빼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x hat과 x의 그 초기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0이 아닌 x tilde 제로라는 거로 놓고 푸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풀어놨군요. 예, 옆에서 푼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게르프 상태의 관측기를 얘기를 했고, 이제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초기치를 모르면 잘 안 된다. 초기치를 알아도 뭐 A, B의 작은 오차들이 있으면 또 추정이 어렵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뭘 하죠? 예, 피드백을 도입합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자, 아까 그 오픈 루프를 한번 보세요. 오픈 루프 여기 눈여겨 보십시오. 입력 들어가서 A, B 통과해서 C, 요게 플랜트고, X 햇도 마찬가지. 추정기도 A, B, C 이렇게 통과해서 Y 햇 나오는 거였죠. 자, 이만큼이 똑같죠. 이만큼이.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요게 이제 오픈 루프였는데, 자, 클로즈 룹을 어떻게 형성을 했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Y를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 Y 햇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계산이 뭡니까? Y 마이너스 Y 햇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Y tilde. 그죠? 그러면 이 차이를 가지고 거기다가 L이라는 걸 곱했어요. 여기. 그쵸? 여기가 Y tilde인데 요거에다 L을 곱해서 이쪽에 갖다 넣어줬습니다. 그 X 추정기죠. 요거는 추정기인데 지금 그죠? 이만큼이 추정기인 거예요. 이 추정기는 원래 플랜트의 상태를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걸 정리한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가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 U가 이렇게 모델을 통과해서 X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해서 나왔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오픈루프예요. 오픈루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출력의 차이를 만들어서 L을 곱해서 이쪽 추정기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가, 요까지가 오픈루프죠. 그죠? 이게 오픈루 오브저버, 관측기 또는 추정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게 이거죠. L에다가 뭘 곱해요? Y tilde인데, Y tilde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Y tilde인 건데, 이거는 Y 마이너스 Y 햇이고, 이것은 Y 마이너스 CX 햇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뒤에 금방 나오는데, 이 Y는 뭐예요? 원래 Y는 CX죠. 그러니까 CX 햇 이렇게 해서 C 곱하기 X 마이너스 X 햇이 되고, 요것은
자꾸 옆으로 삐딱하게 쓰게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건 X필드가 되겠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항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 항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피드백 형태가 됐어요. 그죠? 이 출력의 오차를 L이라는 행렬을 곱해서 X 햇 그 상태 관측기, 상태 추정기에 넣어줬어요. 추가로. 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비례이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이득. L부터 LN까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요 Y는 지금 우리가 단위 입출력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스칼라예요. 그죠? 스칼라.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다 더해 주는 겁니까? 통째로 노란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쪽 상태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게 n by 1 행렬 또는 이 벡터인데 n 벡터인데, 그렇다면 L이 n by 1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야 차원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로서 L은 L1부터 LN까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페루프 관측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를 조금 변형하면 보세요. 뭘 가져온 겁니까? X햇, 여기 X햇에 대한 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걸 따로따로 쓰면.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요 부분은, 요 앞에 부분은 이제 마치 우리가 전에 피드백 시스템 공부할 때 뭘 했어요? 여기 앞에 부분만 써보면, 여기다, 그러니까, 요거 옆에 가서 좀 그려봅시다. 옆에 가서 그려보죠.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에서 이러한 뭐 간단하게 AX 플러스 BU라는 거를, 이런 시스템이, 이건 플랜트죠. 그런데 제어 법칙이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U는 어떠한 방식의 계산을 거쳐서 이게 스테이트 피드백을 한 거, 이거를 이제 제어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도미넌트한 지배적인 극점을 하는 거 한 가지 방법, 두 번째는 그 오랫동안 얘기했던 LQR을 풀어서 하는 방법. 이렇게 K를 구하면,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A 마이너스 BK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 여기서 이 시스템이 제어 가능하면 이런 요 K를 우리가 정해서, 피드백 K를 정해서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들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하는 게 피드백 제어의 골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성능을 좋게 하고 그런 건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마치,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또 가져와서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노란 박스를 친 부분이 앞에서 피드백 제어를 했을 때 A-BK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정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뭐 달라진 게 X가 X헤트로 바뀌고 A-BK가 A-LC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이쪽 A-BK나 A-LC나 이런 비슷한 뭐가 있냐면요, 다 이 그 페로프 시스템, 이쪽도 페로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로프 관측기. 그러면 페르프 관측기에 이 극점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예전에 피드백 제어에서 똑같은 모양, 거의 같은 모양,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모양에서 이 원래 주어진 A의 그 고유치들을 K를 도입하여 A-BK로 인해서 이 전체 크로즈 룹의 고유치가 바뀌는 문제죠. 똑같이 여기서도 관측기가 원래 A라는 행렬만 있었는데 우리가 L을 도입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B 곱하기 K고 여기는 L 곱하기 C예요. 그러니까 L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하면 똑같이
이 클로즈 룹 관측기에서의 극점들을 마음대로 선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선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봤어요. 오차 방정식.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자꾸 이게 손가락이 안 보이니까 자꾸 썼다 지웠다 이걸로 해죠. 여기서는 지금 추정기 상태 x 햇에 대한 방정식이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해보려는 거는 이렇게 추정기의 오차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게 해보면 그럼 역시 정의에 따라서 x 닷 마이너스 x 햇의 닷 이거를 해보면 x 닷은 이거고요. 다음에 지금 구한 클로즈 룹의 클로즈 룹 관측기의 상태 한번 미분한 건 이거죠. 위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뭐가 나오느냐? 예, x tilde 이거를 미분한 것은 요게 나왔어요. 요거 a-lc 이런 단순한 방정식이 나왔죠. 자,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앞에서 우리가 피드백 제어를 했을 때와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페루프 이제 클로즈 룹 관측기의 그 특성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마치 a-bk 그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이 L을 선정을 해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설명이 나오네요. 자, a-lc 요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페루프 시스템의 그 그 시스템 행렬이죠. 요게. 그죠? 그것이 안정하고 충분히 빠른 고유값을 갖도록 L을 정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제어 앞에서 우리가 피드백 제어한 거 비슷해요. 여기서 x hat equal 그러니까 원래의 시스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여기 요 시스템이 이게 불안정하다고 합시다. 불안정하다는 건 뭐죠? A의 고유치에 그 실수부가 0보다 큰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LC에서 L을 잘 정해서 안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즉 A-LC의 고유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위에서 우리가 피드백 제어한 거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자,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얻은 오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렇게 이퀄 여기 위에 있는 걸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만약에 요 부분을 충분히 그 왼쪽 극점을 이게 극점이 되는 건데 극점을 잘 선정하면 빠르게 0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요거를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위에 인풋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x tilde는 exponential a-lc에 t-t0에 곱하기 x tilde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a-s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 exponential 이 부분을 빠르게 0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x tilde를 0으로 보낸다면 요 방정식이 지금 x tilde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0으로 보낸다면 다시 말해서 x tilde는 x 마이너스 x 햇이었어요. 그 얘기는 x 햇이 x로 가는 거로구나. 그 얘기는 추정기의 스테이트가 원래 실제 스테이트로 수렴을 하는 거구나.
이거와 똑같은 얘기가 돼요. 뭐와 관계없이? 예. x hat 초기치, 그러니까 추정기 자체의 초기치나 입력이나 이러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정리된 방정식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풋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초기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라지죠. 이 A를 A-AC를 잘 정하면, 그 고유치를 잘 정해서 하면, 이 초기치가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쫙 0으로 가버린다. 신기하죠? 식으로 보면 뻔한데, 그죠? 식으로 보면 뻔한데, 이 얘기 뭡니까? 이거 페로프 관측기를 쓰면 실제 상태를 알 수가 있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쵸? 예,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A, B, C를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 시스템 행렬 A, B, C를 다. 자, 정확하지 않으면, 근데 원래 이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그 위첨자처럼 이렇게 작게 썼습니다. 이런 동특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관측기의 동특성이면서 그 관측기의 오차만 우리가 따져서 오차를 다시 정의를 해서 만든 동특성, 동적 운동 방정식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ABC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도 앞에서 다 경험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피드백 시스템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피드백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오차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거를 견디고 넘어가요.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을 잘 정해서 우리는 이게 좀 부정확한 게 있더라도 잘 성능을 잘 얻을 수 있다. 자, 주의하세요. 몇 번 벌써 얘기한 건데, 자, 우리가 플랜트가 뭐죠? 제어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 플랜트는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추정기는 뭐라고 그랬죠? 예,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알고리즘, 디지털 프로세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그런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논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랑. 그러니까 이게 먼저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관측기의 최종 페로프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페로프 관측기의 극점들을 나타내는 특성 다항식이죠. 여기는 0이라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0이라고 놓으면 특성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걸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겠죠? 우리가 원하는 극점들을 줘요. 원하는 극점들. 그래서 여기는 알파라고 해야 되겠네. S-알파1, S-알파2 쭉 가서 S-알파-n. 이게 원하는 극점이에요. 뭐가? 알파1, 알파2, 알파-n. 이게 원하는 극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에서 한 것은 페로프 시스템의 특성 다항식이 디터미넌트 SI 마이너스 뭐였어요? A 마이너스 BK였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알파 C와 파이를 항을 이거 N차죠. S의 N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터미넌트를 풀면 S의 N차 다항식이 되고 이 계수를 비교를 해버리면 어떤 효과죠? 그렇게 해서 K를 정하는 거예요. 같다고 놓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극점을 주면 그 원하는 극점을 갖게 하는 이 K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디터미넌트 Si-A-LC 이것은 이 페로프 관측기의 극점들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원하는 극점이 있어 하고 이런 다항식을 S-베타1, S-베타2 이렇게 주면 요거를 서로 계수를 비교해서 L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L을.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가 전에는 K를 결정한 것처럼 여기서는 L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LC냐 앞에다 곱한 C에다가 앞에다 곱한 거냐 B에다가 뒤에다 곱한 거냐 이것만 다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요겁니다. 사실 오늘 배워야 할 거. 자, 이거 다 앞에 거를 응용하는 거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보죠. 단진자입니다. 단진자 방정식은 몇 번 다뤘어요. 자, 그런데 추정기의 오차 시스템에 두 개의 극점이 모두 마이너스 10 오메가 제로가 되도록 해달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바로 알파 2를 썼었잖아요. 이게 원하는 페로프 추정기의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개가 모두 S 마이너스 그러니까 극점이 모두 마이너스 10 오메가 제로니까 사실은 S 플러스 10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 뜻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도록 추정기의 이득 L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예제 7.14번 예제에서 이 단진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제어기의 제어 이득을 페로프 극점이 둘 다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가 되도록 해달라 하고 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오차 시스템, 추정기 오차 시스템 그보다 5배가 더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로 합시다. 이거는 이제 제어기 할 때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썼다고 보죠. 그럼 이거의 5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오메가 제로. 그러면 뭐 5배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 t 이런 식이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이런 식이니까 이게 이쪽이 훨씬 빨리 0으로 가죠. 그 얘기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방정식이 이거였어요. 단진자의 주어진 방정식이 요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만 여기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에스티메이터라고 그래서 이 첨자를 2라고 쓴 거예요. 알파 2. 제어기에서 뭐라고 썼죠? 알파 C 이렇게. 자, 그래서 알파 2에 대한 거를 원하는 추정기의 특성 다항식은 지금 뭐 제가 쓴 거 그거를 여기 풀어놨어요. 풀어놨고 그 다음에 이 추정기의 특성 다항식은 뭐 이거 풀어야죠. 이것이 A 행렬이고, 그죠? A 행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추정기에서 필요한 건 C예요. B는 제어기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렇죠? A-LC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SI-A-LC. L은 어떻게 생겼죠? L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1, L2. 그죠? 그걸 다 대입해서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행렬식으로 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이거하고 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1은 뭐예요? 20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L2 플러스 오메가 제로 제곱은 100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바로 L1은 20 L1은 25메가 제로 그 다음에 L2는 이걸 넘기면 L2는 뭐예요? 99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LC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A는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제가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매틀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매틀랩 풀면 또 뭐 푸나마나 그냥 나오겠죠, 사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요 예제를 하나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조그만 소절에 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25분, 한 20분 남은 거죠. 예, 부지런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부터는 스테이트 피드백과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상태 피드백과 상태 추정기를 결합하는 문제예요. 자, 상태 추정기 독립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추정해서 뭐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상태만 찾으면 뭐해? 뭐 했을 건데 하는 얘기죠. 당연히
이 스테이트 피드백 그러니까 이 지금 추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태를 원래는 우리가 7.6절에서 풀 스테이트 피드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다 안다고 가정하고 피드백 제어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상 모든 상태를 안다는 건 사실 허구다. 그렇게 될 리가 있니? 하면서 추정기가 도입이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추정기를 도입해서 스테이트 피드백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X 해시예요. 근데 X를 다 몰라요. 다 몰라. 여기 이제 다 몰라. 아이고, 안 그려집니까? 다 몰라. 그렇다면 우리가 X 햇으로 X 햇이 X로 이게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요. 같진 않아요.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딱 알면 좋겠는데, 이 수렴하고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스테이트 피드백을 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원래 시스템과 추정기의 시스템을 확장한 거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둘 다, 지금 좀 잘못 썼습니다. 여기도 트랜스포즈, 여기도 트랜스포즈가 있어요. 원래 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 시스템 방정식의 상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왜? x도 n by 1이죠. x 햇도 n by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2n by 1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쳐 놓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가 보죠. x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그 피드백도 계산을 했어요. 그죠? 피드백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그 피드백에 의해서 이제 추정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이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이 추정기에서 만들어낸 이 추정된 상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시스템을 제어할 때에 원래 시스템의 그 상태를 모르니까 그거 대신에 이렇게 추정된 것을 사용을 해보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다시 말해서 U는 마이너스 KX가 아니고 U는 마이너스 K 햇을 쓰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하는 게 최종 목표, 다음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냥 원래 시스템의 상태를 피드백한 거를 넣고 추정기를 같이 돌렸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라고 했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 하여튼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A-BKX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이거 앞에 다 배운 거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U도 마찬가지로 요 U equal K 마이너스 KX니까 그걸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추정기에도 입력은 원래 시스템의 상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약간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차례차례 요거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합시다. U는 뭐예요? 예, 마이너스 KX를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항이 나왔고 요 항이,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원래 Y는 CX죠.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준 겁니다. Y는 CX, 여기 Y는 CX.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X와 X햇을 확장을 한 이유는 이런 방정식을 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X햇은 X만 X햇 X햇이 된다. X닷은 X와 X핫하고는 관계없고 X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BK라는 게 생기고, 여기 정리한 걸 보면 여기 정리된 게 이거죠. 그러면 X 햇 닷은
x와도 관계가 있고 x 햇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행렬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2n by 2n의 행렬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y는 cx니까 cx인데 여기 확장된 이 확장된 상태로 써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x 더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 행렬, 제로 곱하기 x 햇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햇을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y 햇. y 햇은 뭐예요? y 햇은 원래 값에서 y 추정된 값 이걸 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는 c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햇도 cx 햇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x와 x 햇 이걸로 표현을 한다면 앞에 행렬이 c, 뒤에 행렬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지 않겠냐.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블락 다이아그램으로 이게 해본 거예요.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플랜트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원래 플랜트가 있고, 원래 플랜트가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안 했었죠. x 다 있거나 x 플러스 bu, y는 cx. 그런데 전 상태 피드백을 하니까 x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k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줬죠. u에다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7.6자에서 이게 보다 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옵셋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링 해주는 걸 곱해주죠. 예, 그거 이제 시험에서도 다 나왔었고 이렇게 곱해서 이제 기준 입력까지 도입한 거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 에스티메이터는 지금 일단은 페루프 에스티메이터예요. 클로즈 룹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식은 아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y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 x 햇은 이 자체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이 에스티메이터의 입력은 뭐가 되냐면 u도 있고 y til도 마치 요 에스티메이터의 입력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u는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예, 이 플랜트에 가해진 이 입력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u는 뭐가 돼요? u는 그래서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의 두 번째 입력이 사실은 y tilde예요. 그렇죠? 그래서 y tilde는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예, 이 y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 y 있죠. 여기 y가 있고 여기 y tilde를 가져왔죠. y tilde를 가져와서 서로 차이를 계산하면 이게 y tilde가 되죠. y에서 y hat을 빼버리면 그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다만 이 l을 곱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이 수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예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는데 페루프 시스템의 특성 방식을 알파 C라고 하고, 알파 C는 뭐예요? 이 C를 붙인 거 보니까 이거는 제어기 쪽 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어기 쪽 극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관측기 쪽에 원하는 극점은 줬죠. 이미 뭐였어요? 예,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죠. 예, 요거 알파 2는 이미 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테이트 피드백과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요 알파 C도 추가를 한다 이거예요. 이건 이미 저번 예제 7회 14에서 그 예제에서 우리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좀 전에도 알파 C는 뭐였죠? 알파 C는 S 플러스 2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거였죠. 예, 이게 7회 예제 14번에서 했던 얘기죠. 그러면 알파 C 지금 뭡니까? 알파 C도 주고 알파 E도 준 거예요. 그러면 알파 C를 줌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거지만 A-BK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이제 1로 해서 수치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앞에서 나왔지만 A-B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려는 거냐 하면 아까 이거,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썼죠? 아까 A-BK
BK.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게 LC-BK. 여기는 A-LC.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요걸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C-BK도 구해 놓는 거죠. 그랬더니 수치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메가 제로가 들어간 폼은 전체 계산해 보면 이러한 4x4에, 그쵸? 이건 그 상태가 두 개씩이었으니까 4x4 행렬이 됐고, 요거 오메가 제로 대신에 2를 다 대입하니까 지금 전체 시스템의 이 시스템 행렬은 이렇게 A 행렬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X 원래 시스템의 초기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편의상 추정기 쪽에 그 초기치는 그냥 0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건 다르죠, 서로. 그렇지만 잘 계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건 예제를 풀어본 겁니다. 예제를 풀어본 거고,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본 거죠. 풀어본 건 아니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틀랩을 사용해서 이게 이 응답이 어떻게 될 거냐는 매틀랩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상태방정식 우리 배울 때 관측기 표준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에도 냈었지만 A0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게 제어기 표준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CC, DC 이렇게 시스템 행렬들이 있다고 하면 관측기 표준형의 A0는 뭐가 됐어요? 원래 이 관측기 표준형은 제어기 표준형은 이쪽에 쭉 A1, A2, A3가 부호가 마이너스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관측기 표준형은 이쪽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이거는 트랜스포즈한 형태죠. 그래서 AC를 트랜스포즈한 모양이 돼요. 그다음에 BO는 뭐가 될까요? 원래 제어기 표준형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B1, B2, B3 이게 제어기 표준형에서는 이 C에 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B0는 그러니까 그 제어기 표준형의 C 행렬인데 B는 열벡터이고 C는 행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또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 이 관측기 표준형의 C 행렬은 이 제어기 표준형의 뭐와 같죠? 예, BC와 같은데 역시 이것도 열벡터, 행벡터 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DO는 DC와 같아요. 이건 그냥 스칼라잖아요. B는. 자, 이것이 이제 관측기 표준형이라고 이전에 사실은 배웠습니다. 노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션에 여기 잘 보입니까? 네, 우리가 그 상태 방정식 분석에서 우리가 막 열내고 제가 설명한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세 개의 시스템에 대한 OCF 구하기. 전달함수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복잡했었죠, 그때. 그 다음에 상태 변수를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놓고, x1, x2, x3를 이렇게 놓고, 무조건 x1이 y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x1은 y라고 넣고, 여기. 제가 표시가 안 되는군요. 하여튼 여기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를 관측기 표준이라는 게 있었지 않냐. 그 다음에 블락 다이어그램, 이게 3차짜리만 3개 시스템에서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를 통해서 이 각 스테이트, 자, 일단 첫 번째 스테이트,
x1이 첫 번째 스테이트잖아요. y 여기 그 관측기 표준형에서는 y는 x1으로 놨잖아요. 여긴 뭐 첨자 하나를 더 쓴 겁니다. 5라고. 그러니까 x1은 그냥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이니까. 그다음에 이 x2는 어떻게 보면 돼요? x2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요렇게 이 경로가 보이죠? 그래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력을 통해서 이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x3도 이렇게 해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제어성과 마찬가지로 가관측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가관측성이란 건 뭐냐면 감지된 출력만으로 시스템의 모든 모드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드가 뭐죠? 여기서 모드는 극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상태라고 봐도 돼요. 모든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사실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이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보면 적분기 하나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예, 42분이 됐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제 적분기 하나마다 상태가 하나씩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태 하나마다 사실은 극점이 하나씩 대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번 미분한 3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플랜트라고 하면 당연히 극점은 3개고, 그죠? 그 다음에 상태도 3개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모드라는 표현도 3개입니다. 극점을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드라고 특별히 썼는데 어쨌든 극점, 상태 이런 말로도 우리가 바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감지된 출력만으로 시스템의 모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관측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observability. 가제어성은 뭐라고요? 어떤 주어지는 상태가 주어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상태가 주어지면 거기로 현재 상태로부터 그 상태로 가게 하는 입력, 제어 입력이 존재할 때, 예? 그게 가제어성이고, 가관측성은 이거고. 자, 비관측성이란 그거 관측성이 아닌 걸 말하는 건데, 어떤 모드나 서브 시스템이 출력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더 이상 관측되지 않는, 계측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어쨌든 이 계수를 통해서 각 출력에서 각 그 상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가관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